안녕하십니까. UPI 뉴스의 정치 에디터를 맡고 있는 김당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에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베의 의도된 역사 전쟁, 이런 주제로 다룰 텐데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세 번에 걸쳐서 아베의 고향과 세습 정치, 그 다음에 아베의 우익 역사관, 그 다음에 북한 및 한국 때리기라는 그 세 가지 열쇠말로 아베의 본심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이나 혹은 사진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요새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이게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했다는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아베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과 그 성이 아베라는 그 음이 같기 때문에 아베가 다시 지금 돌아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손자인 아베 총리가 한국을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 뉴스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 아베 노부유키가 마지막 총독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가 했다는 이런 얘기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베는 전혀 아베 노부유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아베 총리의 가계도입니다. 네. 아베가 여기 있죠. 아베 총리의 부친이 아베 신따로입니다. 아베 신따로 여기 있죠. 아베 신따로. 그 다음에 그 아베 신따로의 아버지, 즉 아베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베 간입니다. 아베 간. 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기시노부스케라고 있죠. 예, 이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총리를 지냈습니다. 근데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예. 이처럼 아베 집안 자체가 일본의 그 세습 정치 가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베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닮지 않고 바로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 혹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침략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시간은 한일 외교전의 치킨 게임의 승자는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아베의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침략이 아베의 의도된 역사 전쟁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아베의 속내, 혼내를 들여다보는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7월 2일부터 시작됐죠. 7월 2일부터 수출 규제, 8월 2일 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이런 두 번째 경제 침략을 감행을 했는데요. 일단 국제 여론은 아베의 부정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주요 언론의 여론을 좀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지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첫날 7월 2일자 도쿄 소발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라이벌로 인식되는 국가를 상대로 정치 혹은 외교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핵심 산업을 겨냥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거죠. 일부 경제 분석가들을 인용해 가지고 일본의 재발등을 찍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 타임스도 7월 16일자에서 트럼프로부터 한 수 배운 일본, 한국 상대로 무역 규제 활용, 이 역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일본의 조치는 무역 또는 경제적 이익이 무기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러시아 등
국가안보 문제를 무역 축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네. 독일의 신문도 역시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역시 비판적으로 보도했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고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맥락에 비춰보면 일본의 자유의 행위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무모한 것이다 라고 혹평을 했네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역시 아베 총리의 대한국 무역 정책은 가망 없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로 인한 타격은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상 한일 무역 전쟁의 어떤 일본의 패배라 할까요? 네, 이런 걸 예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처럼 국제 여론이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왜 아베는 한국 때리기를 고수하는 것일까요? 네. 그 아베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네. 일본인의 특성을 얘기할 때 흔히 혼내와 다떼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른 두 얼굴의 정치인들이 박수를 받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베 신조의 경우입니다. 네. 유피아이 뉴스의 정병혁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아베의 혼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사진을 썼습니다만은, 네. 아베는 지금 이번에 지금 4차 내각인데요. 지난 2006년 9월에 고이즈미 총리의 승계자로서 전후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로서 화려하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선거 참패로 인해서 그만뒀죠.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죠. 야당 시절의 건강을 되찾고 절치부심해서 2012년 6년 만에 다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베 2차 아베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요시다 시게루에 의해서 두 번 총리에 오른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아베가요. 네. 잠깐 요시다 시게루 한번 볼까요? 네. 요시다 시게루와 메가더가 같이 찍은 사진이네요. 요시다 시게루는 전후 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한 일본의 최장수 총리입니다. 이후에도 현재 아베는 일본 정치사에 신기록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총선에서 다시 승리했죠. 98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을 했고요. 2018년 9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3선 연임에 성공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2021년 9월까지 총리 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총리 임기를 마치게 되면은 앞서의 요시다 시게루보다 더 최장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아베 총리의 언행은 아주 주도 면밀하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과거 일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내각의 다른 대신들이 망언을 일삼더라도 총리가 사과하는 이런 다테마에를 무마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요. 아베는 자신이 전후 세대 첫 총리이자 지금 최장수 총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자신감의 발로인 듯 본인이 직접 망언 릴레이를 펼치기도 하고, 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강행했고, 또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헌법 구조에 자유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이런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해외 여론의 자충수 혹은 자유행위라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에 지금 보복을 가하면서 역사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네. 그리고 아베는 왜 이처럼 주변 국가의 마찰을 무릅쓰고 역사의 역주행을 강행하는 것일까요? 또 역사의
정상 궤도를 이탈한 폭주기관사 아베의 혼내가 상정한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의 아베 총리를 있게 한 일본의 세습 정치와 그의 본향, 고향이죠. 그 다음에 우익 역사관, 그리고 주변국, 특히 북한이라는 존재와 한국 때리기라는 이 세 가지 열쇠말을 가지고 이런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상 첫 시간은 마칠까 합니다.